안녕하세요. 거꾸로 수업 청주여자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물리원 거꾸로 수업 지금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항상 이렇게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오기 전에 영상을 보고 그리고 수업에서 활동하는 시간들을 몇 번 할 건데요. 맨날 하진 않고요. 지금 배울 부분은 이런 식으로 거꾸로 수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필기를 합니다. 필기를 하면서 선생님 목소리 들리잖아요. 그죠? 선생님 목소리 들리니까 그걸로 수업을 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업을 듣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력 수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섯 번째는 전력 수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지금 이제 첫 번째 오늘은 간단한 전기 회로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필기를 해가면서 따라가세요. 간단한 이해에서 첫 번째 우리가 회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전력 수송에 대한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핵 에너지를 가지고 핵분열 반응을 가지고 원자력 발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자력 발전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우리나라에 거의 30% 가까이를 전력 수급을 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을 이렇게 하는 거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발전된 전기는 어떻게 우리한테까지 오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걸 지금 다룹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몇 가지 간단한 전기회로 이해를 좀 해야겠습니다. 용어와 공식. 필요한 용어와 공식에는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 필요한 용어와 공식 중에는 저항이라는 게 있고요. 저항이라는 것이 있고 저항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든 물체에 있는 값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라고 기록을 해 놓을게요. 모든 물체에 있는 값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라고 해 놓겠습니다. 근데 그렇기도 하면서도 어떤 저항을 일종의 전기 제품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도 좋아요. 전기 제품 같은 거 우리가 모든 뭐 TV나 뭐 빔 프로젝터, 컴퓨터 전부 다 큰 틀에서 보면 저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을 전기 제품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으론 전류가 있습니다. 전류는 I인데 1이 아닙니다. I입니다. I. 이게 글자체를 좀 바꿔야겠네요. 글자체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쓸데없는 글자체가 많네. 실명제로 바꾸겠습니다. 전류는 이제 전선과 전기 제품 등에 흐르는 것으로 전자의 이동에 의해 발생한다라고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필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왜 이걸로 안 바뀌었지? 다시 그 다음에 전압이라는 값이 있죠. 전압은
V를 사용하고요. 이니셜입니다. 지금 R과 I와 V 전부 다 이거 이니셜입니다. 전압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전기적 위치, 전기적 높이 차이를 전기적인 높이 차이라고 합시다. 도록 해주는 전기적 높이 차이라고 해놓겠습니다. 자, 그냥 선생님이 정의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른다? 예를 들어서 물이 흐른다고 생각해봐요. 물이 흐르는데 왜 흐르느냐?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를 수 있도록 높이 차이를 만들어주는, 전기적인 높이 차이를 만들어준 그 값을 전압이라 부릅니다. 전압.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값은 전력이라는 값이 있어요. 전력. 시간당 공급 혹은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입니다. 보통 그냥 여러분들은 전력이라고 하면 정확한 용어로는 이제 시간당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이지만 그냥 여러분들은 통칭 그냥 전기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기 에너지. 전력을 그냥 전기 에너지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항, 전류, 전압, 전력이라는 이런 어떠한 개념들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공식들이 있죠. 자, 어떤 공식이 있느냐? 첫 번째, 옴의 법칙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옴의 법칙. 옴의 법칙. 옴의 법칙.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흐르는 전류는 서로 비례한다. 이게 옴의 법칙입니다. 옴의 법칙. 근데 이거는 이제 정의이고 실제로는 이제 식으로 쓰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실제로 식으로 쓰자면 전압은 전류 곱하기 항이라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니셜로 쓰면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이렇게 쓰면 이게 옴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 자체를 그냥 기억해 두는 게 좋겠죠. 그죠? 걸리는 전압 그리고 흐르는 전류는 저런 관계를 갖는다. 라는 것.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전력도 구할 수 있습니다. 전력이라는 건 또 따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전력은 이렇게 구합니다. 전압 곱하기 전류. 말하자면 이니셜로 쓰자면 VI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VI라고 써줘도 되고 전력을 혹은 이 옴의 법칙을 대입을 해봅시다. 옴의 법칙 이 V를 여기다 대입해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I 제곱 R 이라고 써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력이다. 전기에너지라고 했죠. 아까 전기에너지 시간당 공급하거나 소비되는 전기에너지 값을 VI 혹은 I제곱 R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 이유야 거두절미하고 요 녀석 식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눈에 익혀두어서 암기하고 일단 들어가야 할 사항이 되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도록 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저항, 전류, 전압, 전력이 있는데 그 해당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다 라고 생각을 해줍시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는데 저항이 있는 거죠. 저항 표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저항 표시 이렇게 합니다. 그죠? 저항 표시
어떤 회로에 저항이 이렇게 있어요. 뭐 옆에 점점점점 더 생략된 그림들이 있겠죠. 근데 이러한 저항이 있다.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먼저 얘의 저항이 얼마냐라고 하면 저항이 예를 들어 뭐 4옴이라고 할까요? 4옴. 단위는 이제 옴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4옴. 근데 이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뭐 예를 들어 8V라고 할까요? 전압의 단위는 볼트라는 단위를 씁니다. 볼트. 우리가 이제 또 읽는 용어를 좀 써볼까요? 볼트라고 읽어요. 볼트. 그리고 얘는 옴이라고 읽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되면 전류가 얼만큼 흐르고 있는지를 구하시오. 이 저항에. 그랬을 때 아까 이 공식을 쓰면 되는 거죠. 이 공식을. 자,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그렇죠? 2가 나오죠? 2 암페어라고 씁니다. 얘를 암페어라고 읽어요. 암페어. 자, 이래놓고 그러면 여기에 소모되는 전력이 얼마냐? 전력. 여기서 이제 소비 전력이라고 부르는 게 좋겠죠. 왜냐면 저항에서 전기 제품에서는 전기를 사용하는 거니까 얼마에 쓰느냐? 그러면 이 공식이나 이 공식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공식을 사용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VI 할까요? VI 하면 얼마입니까? 16이네. 16 W라고 쓰지만 읽을 땐 와트라고 합니다. 이걸 와트. 이렇게 써주면 돼요. 어떤 이제 저항이 있으면 거기에 전압, 전류, 저항, 소비 전력이라는 값들의 관계가 지금 위에 있는 공식의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진행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저항을 어디에 연결을 하는 거죠. 근데 2개씩 연결을 해볼 거예요. 2개씩 연결하는데 뭐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이런 거 중학교 때 기억나죠? 그죠? 그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시켰을 때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